타인의 우울이 내 것이 될 때 오늘도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을 묵묵히 받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친 친구의 하소연을 1시간쯤 들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위로를 건넨 당신의 마음이 더 무겁고 축 처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작 슬픈 사건은 친구에게 일어났는데 왜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건 당신일까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상대의 거친 목소리,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듯한 서늘한 피로감. 만약 당신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공감이라고 믿어왔던 어떤 행위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 즉 감정 전염이라는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의 슬픔이라는 수렁에 함께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끌어올려 줄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 소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현대인의 고질적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 철학자 중 한 명인 에디트 슈타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녀는 차가운 지성의 엄밀함과 성스러운 희생의 따스함을 동시에 지녔던 인물로 우리에게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는 비밀을 건네줍니다. 에디트 슈타인의 생애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1891년 유대인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는 현대 철학의 거대한 줄기인 현상학의 창시자 에드문트 후설의 가장 총애받는 조교였습니다. 하이데거보다 먼저 후설의 곁을 지켰던 그녀는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분석했던 천재적인 지성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학문의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에서 가톨릭 수녀로, 그리고 결국 나치의 광기가 지배하던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녀는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감정이입은 단순히 책 속에 박제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타자와 어떻게 화해하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나라는 주체성을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한 처절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슈타인은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 부르는 현상이 사실은 진짜 공감과 감정 전염으로 나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필사적인 허우적거림에 휘말려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고일 뿐이죠.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의 분노에 내 심장이 똑같이 떨리고 상대의 우울에 내 눈앞이 똑같이 캄캄해지는 것은 슈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져 타인의 감정 쓰레기가 여과 없이 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내버려둔 전염 상태입니다. 슈타인은 인간을 단순한 물리적 신체가 아니라 감각하고 느끼는 살아있는 육체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안테나와 같지만 그 안테나가 수신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의 주체성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슬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 착한 마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위로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의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면 나는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잃게 되고 결국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혜의 언어를 건넬 수 없게 됩니다. 슈타인은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위로는 공포가 되고 공감은 고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상대를 온전히 품어주는 진짜 공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슈타인은 이를 위해 영혼의 문을 여는 4단계의 여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낯선 이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나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직면입니다. 내 앞에 한 사람이 주먹을 꽉 쥔 채 분노하며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라며 두려워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나의 본능적 반응일 뿐입니다. 진짜 공감의 시작은 그 주먹과 떨리는 목소리를 하나의 현상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주먹 뒤에 숨겨진 상대의 내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동입니다. 여기서 슈타인의 천재적인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상상의 힘을 빌려 나의 피부 밖으로 잠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나의 중심을 옮겨가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때의 나는 상대가 되어버린 나가 아니라 나를 유지한 채 상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의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질문을 품고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려보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내면화와 돌아옴입니다. 이것이 공감의 여정 중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상대의 자리에서 그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반드시 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나의 내면으로 가져와 그 본질을 파악한 뒤 다시 내 영혼의 집으로 돌아와 앉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나는 그가 아니지만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안다. 바로 이 적절한 사이 공간과 거리가 우리를 타인의 감정 소용돌이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반복과 위안입니다. 이것은 공감이 완성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내가 나의 자리로 돌아와 단단하고 평온하게 서 있을 때 상대는 비로소 이해받았다는 깊은 안도감을 얻습니다. 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내가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맑은 거울처럼 그를 비추어 줄 때 고통받던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괴로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어줄 때 상대는 비로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돕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인격 또한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슈타인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며 자아의 층이라는 개념을 들려줍니다. 우리 영혼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는 외부의 어떤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방이 있습니다. 슈타인은 이를 우리 존재의 가장 고유한 핵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깊은 곳에는 신성한 평화가 깃들어 있으며 우리가 이 중심을 발견할 때 비로소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사랑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옆 나무가 쓰러질 때 함께 넘어지지만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옆 나무가 기울어질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법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나를 없애고 상대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다운 상태를 바탕으로 타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슈타인이 말하는 동반자라는 개념은 누군가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서로의 고유한 인격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아우슈비츠의 차가운 가스실로 향하는 순간까지도 동료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그녀가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았던 힘은 바로 이 주체적인 공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방을 지켰기에 죽음 앞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인격을 확장하는 고귀한 체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감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소모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아픔이라는 낯선 세계를 통과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는 신비로운 여행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서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에디트 슈타인의 이 말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타자를 초대하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단단해질 때 당신의 공감은 비로소 누군가에게 세상을 살아갈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당신다울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